사람도 한 명 죽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신형을 먹었어. 미국 사람들은요, 가중처벌이 있어가지고요, 한 100년 먹는 사람도 있어요. 100년 못 사는데 나가지 말라 이거지, 평생. 묻지마 범죄. 다 죽일 거야. 사람을 죽일 만큼 폭력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건 뭘까? 분노 범죄 아니면 혐오일 거야. 분노감 아니면 혐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30년 연구를 했는데 이 책에서 아니던데? 내가 찾아낸 감정은 이 사람들이 90% 이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데? 라고 하는 게 입니다. 이 영화 아시죠?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의 마음속 감정 주인공이 5명이에요. 이 중에요, 좋은 감정 찾아보세요. 조이죠. 여기도 보면 얘가 제일 떠들어 혼자. 반장이야 거의. 왜냐면 내가 나서면 여기 주인공이 라일리인데 라일리가 행복하게 돼 있어. 나머지는요. 잘 보세요. 나머지는요.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디스커스, 이걸 까칠이라고 번역했죠. 그다음에 소심, 불안, 두려움. 그다음에 앵거, 버럭. 화나는 거, 그 다음에 슬픔. 뭐가 좋아요, 그죠? 다 나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인간의 5가지 기본 감정,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그 감정을 그대로 쓴 건데, 아니 좋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나쁜 감정이 거의 다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감정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좋은 감정일 가능성이 몇 분의 1이에요.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의 나쁜 감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나쁜 감정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주로 어느 영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학문으로 따지면 어느 학문에 많이 나와요? 도덕 아니야, 도덕. 윤리 도덕이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 얘기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종교도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천사와 악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사는 선해요, 안 해요? 선하죠. 근데 악마는 악하지, 그지? 천사와 악마를 뭐로 표시한 거예요? 저게 음과 양인 거 아세요? 저 심볼이? 음양은 음이 좋은 거예요, 양이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음양을 얘기해요? 음양에 뭐라 그래요? 조화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음양처럼 표시한 상징이더라고. 이게 뭐냐면 천사와 사탄이 사실은 막 적처럼 싸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천사와 악마가 한 끗 차야. 시간이 되면 악마가 알고 보니까 나를 돌봐줬던 천사였어.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어린 시절에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해요.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초콜릿 먹으면 너 사탄이 유혹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이빨 다 썩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끔 또 당이 떨어지면 우리 나이쯤 되면 그 초콜릿 좀 먹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진짜 막 당 떨어져가지고 등산 갔다가 막 쓰러질 것 같으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당 보충을 해요. 뭐 사탕 있으면 사탕도 먹이고 초콜릿도 주고 어떤 데서 꿀을 갖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끗 찬 거야.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게 감정도 그러면 좋을 수도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올 것 같아. 한 다음 달만 되면,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옷을 좀 길게 껴입고 왔어. 지금 끈적끈적하고 더 줄 것 같아요. 이럴 때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지수? 불쾌 지수가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나쁜 감정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쾌감 대신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쾌감이요, 날씨 따라 달라진다니까. 여름에는 이 끈적끈적한 게 텁텁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워. 이건 너무 뭐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젠장 재수 없어. 누구 걸리게 말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유 없이 막 화가 나. 그 짜증이 막 증가한다고. 요즘에 불쾌 지수가 높으니까 옆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겨울이 됐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게 뭐예요? 갑자기 포근하고 너무 좋아.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감정이야. 이거 왜 바뀌는 거냐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좋고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도장을 찍기가 좀 어렵다, 감정에도.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불쾌감을 주더라도 이 감정이 뭔가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불쾌감이 다 나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보면 상처가 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책상에 못이 있는지 몰랐나 봐. 확 긁혔어. 그래갖고 피가 나요. 통증이 있죠. 쾌감이에요, 불쾌감이에요? 그러면 불쾌감을 주면 아유 씨 나빠 씨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불쾌감이 왔지만 내가 빨리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쾌감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시그널처럼 사인을 주는 거예요. 빨리 네 살갗을 돌봐, 케어해, 돌봐줘 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이 불쾌감이. 기분 나빠 죽겠네. 이거 있으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런 어떤 몸의 감각으로 오는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심정적으로 갑자기 불쾌감이 왔다 라고 할 때도 뭔가 시그널, 내가 비었을 때 따끔한 통증처럼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라고 하면 시그널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까 5가지 감정 중에 거의 나쁜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에도 시작은 그렇게 전제를 해요. 다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제일 중요해? 기쁨이 제일 중요해서 기쁨이 여기 보면 반장이라니까. 남들이 보면 이 클래스에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 혼자 떠들어. 쫙 구석에 숨어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슬픔이는 완전 엑스트라야. 걔는 왜 나왔나 몰라. 구석에 여기 있어. 이해되시죠? 그런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냥 조이만 갖고 살래. 다른 감정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불안 없어져도 괜찮아. 까치 다 싫어해 나를. 까치는 이게 혐오예요. 혐오. 절로 가 뭐 이러는 감정이에요. 슬픔 너무 싫지. 나는 조이만 갖고 살 거야. 그러고 싶으시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조이만 갖고 사세요. 나머지가 다 필요 없게 내가 없애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하루 살기가 어려워. 제가 예를 어떻게 드냐면 내가 길을 건너는데 저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있든지 딸이 있어. 길 건너에 우리 딸이 있는데 내가 조이만 있어. 불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있죠. 왜? 항상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차에 쳐 죽는 거. 그런 장면이 연출돼요. 불안이 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 내가 조이가 꽉 차 있는데 내가 길 건널 때는 불안해야 돼요. 차가 오나 안 오나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뭘 할 수 있어요? 조우를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피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오래된 감정, 거의 원신 같은 감정이 있는데 그게 불안이다. 불안. 한번 우리의 현생 인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현생 인류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호모 사피엔스라며. 그럼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 꽤 높았어요. 그래갖고 짐승 오면 숨었어. 짐승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도 쳤어. 안 그러면 다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불안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안을 나쁜 감정이라 여기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더들은 다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기업의 리더들 많이 만나거든요. 심한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의 리더를 1대1로 뭐 코칭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교수님밖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다. 아내만 안다. 저 사실 임원이 된 다음부터 기업에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 사실 약 먹기 시작했다. 불안장애가 왔다. 공황이 왔다. 그래요. 그럼 불안을 막 없애려고 하겠죠. 불안은 무조건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아니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발표 전날 막 잠이 안 오고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고 준비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시고 근데 투머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감정일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우리가 그 감정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거 꼭 명심하시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나쁜 감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오늘 얘기해 보죠. 그게 이제 분노 감정입니다. 우리가 분노 없이 살기가 좀 어렵죠. 최근에 분노 조절하는 자가 확 는 게 언제냐? 코로나 때라는 거야. 코로나 때. 그때가 제일 분노 범죄가 많았대요.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운전사 아저씨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마스크 좀 제대로 쓰라고 그랬는데 얘가 뭔데 마스크를 쓰다 말아요. 막 발길질을 하시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많이 보셨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됐냐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욱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해쳤다. 그러니까 이 분노 범죄라는 말은 이제 쉽게 쓰죠. 그럼 분노가 나쁜 감정이 안 나쁜 감정이에요. 세상에 가장 나쁜 감정이에요. 분노다면 무조건 범죄가 결과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 그랬냐? 아니야. 코로나는 2020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5년 KBS2에 거리의 새로운 공포, 분노 범죄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운전을 좀 천천히 했나 봐. 아니면 내가 차선을 좀 뭐 깜빡이를 좀 늦게 켰던지 안 켰던지 그랬더니 빵빵 하더니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쫓아오면서 쌍욕을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들이 내 앞에 꽉 쓰더니 갑자기 트렁크에서 뭘 꺼내요? 나 너무 신기해. 야구방망이를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쪽박도 아니고 야구방망이를 꺼내가 갑자기 자를 두들겨 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잘못하면 맞겠다. 이게 이제 거리의 새로운 공포, 분노 범죄예요. 이때 이런 자막을 띄웠어. 한국 사람들 성인의 절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대요. 옆 사람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명은 안 되는 거야. 상태 안 좋아.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된대. 그리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오세요. 치료받으셔야 돼요. 정상 아니에요. 환자예요. 약 드셔야 돼요. 이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믿지 않아요. 전수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상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 없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치료받아야 될 병이 아니고 시그널을 못 알아차릴 분이 대부분이다. 분노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피가 나면 어떡한다고요? 지혈하고 잘 돌보라고 약도 바르고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지. 너 어디 짜증나 죽겠네.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아프게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노가 그러고 있는 거지. 분노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한번 좀 심각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015년에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는 거야. 제가 유학 시절에 90대 중반에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뭘 연구했느냐? 너무 놀랍게도 사람 죽인 사람을 사람도 한 명 죽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신형을 먹었어. 미국 사람들은요 가중처벌이 있어가지고요 한 100년 먹는 사람도 있어요. 100년 못 사는데 나가지 말라 이거지 평생. 150년 막
이런 사람들만 만난 거야. 묻지마 범죄. 다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을 이분이 거의 30년을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종신수 상담하시는 분 제가 만났는데 길면 10년이래요. 10년이 지나면 아무도 안 찾는데요. 그냥 가족들도 버린 사람 취급한대요. 어차피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외롭게 사는 거죠. 종신수들이.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럼 20살 때 만난 사람이 50살까지 이분을 만났겠죠.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이분한테는 자기 속내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겠죠. 그걸 노린 거지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뭘 궁금했냐면 사람을 죽일 만큼 폭력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건 뭘까? 한번 가정을 세워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아까 욱해갖고 사람을 찔렀다는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욱이네 그지? 그럼 뭐예요 그게? 버럭이잖아. 버럭이가 주 원인이거나 사람이 미워 죽겠어. 내 원수야. 그런 거 있죠. 요건 뭐예요? 여기 아까 까칠 나왔죠. 이걸 혐오라고 하는 거예요. 혐오. 저 죽여버릴 거야 하면 혐오 범죄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미워서 죽이든지 열받아서 죽이든지. 미움은 어떻게 해요? 계획적인 범죄고 우욱하면 우발적인 범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우발적 범죄가 형량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계획 안 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 범죄 아니면 혐오일 거야. 분노감 아니면 혐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30년 연구를 했는데 이 책에서 아니던데? 내가 찾아낸 감정은 이 사람들이 90% 이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데? 라고 하는 게 휴밀리에이션입니다. 모멸감. 이 모멸감은 뭐냐면 내 존재가 부끄러워. 내 존재는 쓰레기야. 내 존재는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 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인터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냐. 폭동도 일으키고 말이지. 이러면서 흑인들을 조금 비아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좀 피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공격적인 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The more people are humiliated. 아까 얘기한 humiliation, 모멸감이죠. 누구 때문에? By government policy,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more violence we'll se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그 사람 문제 아니거든요. 나라가 빈부의 격차를 계속 내서 결국은 누군가가 나는 버려졌어. 휴밀리에이션을 경험해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백인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 나는 그냥 짐짝처럼 막 진압당하고 목 졸라 죽여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뭘 보게 될 것이다? 폭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분이 분노범죄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짝을 하나 찾아낸 거죠. 아픈 감정에 짝이 있다 그랬지. 그죠? 분노범죄의 짝은 뭐예요 그럼?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감정이더라.